이번에 또 KF21과 FA50이 있는 카이 사천 공장에 다녀오셨습니다. 아주 뭐 핵심적인 몇 가지 얘기들을 좀 주워서 담아서 왔습니다. 그러니까요. KF21을 아주 여러 대가 공장에 꽉 차 있는 걸 보셨다고 하는데 몇 기나 보셨습니까? FA50 수출량 포함했습니다. 네. 전체 생산 라인에 꽉 차서 58대입니다. 58대. 네. 그중에 KF21은 17호기까지 봤습니다. 17호기요? 네, 양산형 기준으로. 와, 시제기 5대가 있지만 그거 지금 상관없고 양산형 네. 얼마 전에 1호기가 출고식을 했는데 17호기까지 지금 예정돼서 지금 생산 라인에 있다. 네, 그 라인이니까 깔아놓은 거 이렇게 줄대로 쫙 깔아놓은 거예요. 예. 그럼 KF21 17대가 쫙 생산 라인에 놓여 있다는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이야, 장관이었겠어요. 그냥 꽉 찼다는 그냥 표현 자체가. 꽉 찼다, 꽉 찼다. 네. 오. 그래서 예전과 다르다. 그러면 왜 다르냐면은 그 장소가 93년도에 처음 KF16 면허 생산할 때 만들어진 생산 라인인데 네. 그로부터 3년 지났나요? 그렇군요. 그래서 꽉 찬 모습 처음 봤다. 네. 좋습니다.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양산 1호기 이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7호기까지 카이 사천 공장에 꽉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. 오늘 이 뜨끈뜨끈한 소식 저희 본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저희 슈퍼소닉 TV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이 있어요. 뭐죠? 자, 여러분, 백진삼 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커피계 에르메스 3벅스 커피를 소개합니다. 되게 뜨거운 물입니까? 찬 물입니까? 저는 아이스 커피. 아이스 3박스 커피. 그냥 이렇게 물에 타 먹으면 되는 겁니다. 액체니까. 예. 네. 그리고 저도 주시죠. 전 대표님은 따뜻한 거, 따뜻한. 따끈따끈한. 예. 자, 슬슬슬슬 따라 보시죠. 자, 이제 녹습니다. 부드러워요. 목 넘김이 좋고. 위장장애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좋아하시더라도 좀 삼가하게 되는데 네네. 이거는 또 산삼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. 산삼 배양근이 들어있고 원두만 해도 최고급을 씁니다.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딱 클릭하셔서. 네,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강력 추천드립니다. 자, 지금 저희 슈퍼소닉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KF21이 사천 공장에서 과연 몇 대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. 그런데 몇 호기까지요? 17호기까지. 17호기까지 지금 생산되고 있다. 생산 라인에서. 야, 대단합니다. 그런데 17대가 이제 상태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네네.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쭉쭉 앞으로 오면서 그럼요.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천 카이 공장 과거에 삼성항공 시절에 KF16 전투기 면허 생산 처음 할 때 그때가 많이 이제 기억이 좀 이렇게 나더라고요. 그로부터 한 33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런 모습도 이제 보게 되는구나. 네. 또 시간이 많이 걸렸죠, 개인적으로도. 하여튼 그런데 이 17호기 KF21만 있는 건 아니고 네. 그 저쪽에 건너편에 하나 있는 게 FA50 M. M형. 네, 말레이시아에다가 인도해야 될 기체가 상당 부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PL 버전도 있고 그래서 그 세 종류가 꽉 차 있다. 꽉 차 있다. 그래서 KF21과 FA50 수출 버전들 모두 합해서 58대가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.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그 현상 자체가 문제점은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이라든지 F414 엔진. 그렇죠. 그 조달이 좀 순조롭지가 않대요. 왜 그렇게 조달이 안 되는 걸까요?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급망이 다시 회복이 안 됐잖아요. 한번 망가진 게. 네. 그래서 즉각적으로 제조 조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또 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 과정의 시간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나고 지연되는 거죠. 그런 현상에 영향을 받은 거고. 근데 하여튼 기체 자체는 외형 자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해놓고 있는 상태고 작년 여름에 8월 30일 날 다녀왔을 때도 일단 폴란드 버전이 그 당시에는 많았고 지금은 이제 이 말레이시아 버전이 더 많더라고요. FA50이요. 네, FA50이.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보는 위치에서 이쪽에는 KF11이 그냥 일렬로 쫙 저 끝에까지 있었고. 그러니까 지금은 그 F404 엔진 이게 제일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. 둘 다요. F414도. F414, KF21까지도 여파를 끼치겠네요. 어차피 4로 시작하는 단어고. 그리고 이제 제작사는 한 군데잖아요. 제너럴 일렉트릭. 그렇죠. 네, 그 회사의 어떤 조달 문제가 왜냐면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우리의 그 FA50이나 KF21에 대해만 그 엔진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도 공장을 가봤지만은 그렇게
크지가 않아요. 옛날 공장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또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여객기 엔진을 또 조달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많은 게 혼재돼 있어가지고 특정 국가에만 그 빨리 전달을 하는 것도 이제 어렵고 공급망이 이제 뭐 또 협력업체 뭐 이렇게 다 해서 다 들어와서 그 하나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외형은 다 만들어놨는데 예, 그래서 지금 그래요. 연말에 뭐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폴란드에 초도 제품들을 넘겨야 되는데 네네. 뭐 폴란드는 PL 버전, 말레이시아 M 버전이죠. 네. 그러니까 기존에 뭐 GF 버전을 이제 그건 다 가 있으니까 그건 배제하고 PL 버전의 초도 납품이 이게 지금 연말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. 아 그래요. 그러니까 항상 카이에서 만드는 군용기들은 뭐 아주 즉각적으로 빨리 만들어 왔어요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공급망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때 단 한 달이라도 좀 땡겨서 받아야 되는데 뭐 거꾸로 한 달이 뭐 지연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넘길 수 있는 거를 뭐 11월과 12월 이렇게 좀 지연되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카이에서는 제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결국 문제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이 빨리 수급이 안 된다. 아 이게 문제네요.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한두 달 정도는 지연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. 네. 근데 대한민국의 상식은 철저하게 그 시간을 그럼요. 맞춰서 우리는 또 즉각적으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거기서 오는 이제 갭이 있겠죠. 시간상의 그 서로 느낌에 대한 갭. 물론 이제 그 계약 조건에는 이제 그 넓게 잡아낼 수 있어요. 뭐 몇 월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네. 그걸 또 수정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 엔진에 대해서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르지 않나 미국하고 우리하고 해당 제작 업체하고 우리나라 체계 종합 업체하고. 예. 아 그렇군요. 그래서 제가 가서 뭐 제일 그 생산 라인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들은 거는 58대가 깔려 있지만은 이게 지금 제때 아주 딱딱 맞춰서 가려면은 엔진이 제대로 들어야 된다. 근데 지금 같아서 약간의 차질은 생길 것 같다.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여담입니다만은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 이제 조종 과정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와 있었고 그 앞으로 이제 그 전투기를 뭘 조종할 사람들이죠 사실은. 아 그럼요. 그리고 이제 이 대학교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 네네. 그 지방에 또 몇 개 있더라고요. 그쪽에 이제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그 블록 3부터의 어떤 뭐 아니면 6세 전투기 한국형 예. 그때 투입될 엔지니어들이라 볼 수 있잖아요. 예. 전에 없던 모습을 좀 봤어요. 이제 그런 거를. 그랬군요. 예전에는 뭐 KF-10이나 TO-10대까지만 해도 그런 견학이 이렇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아주 수시로 있나 봐요. 수시로. 자주. 예. 예. 그래서 야 이게 또 세월이 흐르니까 현상 자체가 바뀌는구나 트렌드가. 예.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이 조종하고 또 개발 참여할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봐야 돼. 그리고 KF-21 현장에서 진짜 발로 뛰시는 생산 책임자를 만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까? 일단 뭐 그 라인 자체가 이게 지금 좁아가지고 네. 나중에는 이게 좀 확장을 해야 되는 좀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8대 중에서 네. 딱 한 대가 네. 인도네시아 TO-10입니다. 그 중에 네, 그러니까 전체가 KF-21 17대 그리고 나머지 FA-52 생산 라인에 41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만 인도네시아의 T-50이다. 그러니까 존재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. 계속 꾸준히 한 대, 두 대, 태국도 두 대인데 그렇게 이제 상당히 잘게 쪼개서 사가긴 하는데 그 존재감은 사실 저가 이게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거지. 그러니까 41대 FA-50 중에 한 대는 인도네시아, 나머지 40대는 말레이시아의 M형과 폴란드의 PL형. 네. 그렇게 이루어져 있군요. 네. 자, 그런데 안 대표님 이번에 카이에 가셔서 네. 진짜로 발로 뛰고 있는 생산 책임자를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뭐 KF-21을 굳이 블록 1, 블록 2로 구분해서 말하지 말아다오. 아니 말아다오가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다. 말할 필요가 없다. 예. 그게 왜 그런 겁니까? 일단 뭐 인도네시아하고 올해 안에 잘 얘기가 돼서 연말까지 계약이 열렸을 때가 되면은 네. 그러면 그 초도 제품은 빨라야 29년도 말에 이제 인도를 시작하는데 그럼 네. 이제 그다음은 이제 본격 인도를 하면은 2030년이 될 거 아닙니까? 네. 그럼 그 정도면은 블록 1을 계약했는데 뭐 2가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. 무장은 이미 국산 무장을 제외한 웬만한 지상 공격 무장은 다 장착이 끝난 상태다 이거죠.
아, 그래요?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재 말씀드려서 미국 보잉사의 제이담, GPS 유도 폭탄 그걸 인테그레이션 하는 상담과 서로 협력 그거가 잘 순조롭게 되고 있다 이거죠. 아, GBU 31 같은. 하여튼 뭐 GPS 유도 폭탄들을 네네. 제대로 이제 제 시간에 방위사업청이 말한 대로 작년 10월달 기준으로 말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곧바로 적용이 안 돼서 이 블록 1, 2다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산 무장들은 2030년도 넘어가야 돼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는 KF-21은 기본적인 지상 공격은 다 완비를 하는 거죠. 기본적으로. 예, 미국 무장을 중심으로 미국 무장이라면은 뭐 GPS 유도 폭탄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 유도 폭탄도 있잖아요. 네. GBU 시리즈. 네. 그런 것들은 그대로 지금 순조롭게 딱딱 맞게 가기 때문에 네. 결국 KF-21 블록 1이라고 하는 것도 28년도 이후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그레이드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네. 무장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. 기본 무장도. 아,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네. 그 굳이 뭐 공대공 임무만 수행한다. 그거는 이제 운영 초기 단계, 극초기 단계에는 바로 이제 시제품들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양산 기체로 넘어가잖아요. 네. 지금 제가 보고 17호까지는 부대 배치가 한 개 대대분이에요. 네. 물론 세대가 모자르지만은 그럼 그 다음에 강릉 뭐 예천 나눠지면은 복작이냐 단작이냐 나눠지면은 네. 이게 기본적인 유도 그러니까 사거리가 짧은 25km짜리들은 운영이 되는 거예요.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네. 그 고친다는 게 소위 업그레이드 뭐 이렇게 만진다는 게 네.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용도 들긴 하겠지만 추가로 굳이 이제는 뭐 블록 1이야 2냐 이거 개발이 다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력화 단계 넘어가기 전에 이 완전히 전투에 투입할 수 있다 판정을 내리는 게 6월 달이거든요. 네. 다다음 달이거든요. 현재 기준으로.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. 이게 기존에 개발할 때 블록 1, 2 개념은 이제 지워버리면 된다는 거예요. 아, 지워버려라. 네, 오히려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양산, 후속 양산 문제. 네. 그러니까 초기에 40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어렵게. 네. 근데 그 다음에 80대 문제를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쓸 때지. 굳이 블록 1이에요, 2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. 의미가 없다. 네, 동시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네. 기본 무장들이 이제 장착이 순조롭게 될 것이고. 그러면 여기서 딱 나눠지는 게 2032년 빨라야 30년부터 뭐 완성된다는 장거리 장거리 공대공, 뭐 단거리 공대공, 네. 그다음에 극초음속, 뭐 대한미사일 아니면 장공지2 이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이슈가 될 거죠. 그러니까 블록 1, 블록 2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 마라.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공대지 무장 장착할 수 있다. 그리고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.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정리를 할 필요 있다. 이제 양산 체제를 구축했으니까. 네네. 그리고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80대를 어떻게 제때 만들어낼 수 있나 하는데 이게 원인이 네. 지금 일단 뭐 단독 기사로 나왔고 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.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 KF-21 블록 2 같은 경우는 28년부터 제작이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것이 한 2년 정도에서 4년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다.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때문에 많은 예산이 뺏겨서 그렇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? 근데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관심 있는 분들이 뭐 자기 입장을 이제 뭐 이렇게 글로 발표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치고 들어와서 그 중에서 뭐 핵잠수함이 안 지겠느냐 갑자기 들어오는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표현도 못 하더라고요. 그냥 뭐 말을 이렇게 뒤로 돌려서 얘기하는데 네. 이게 예전에 뭐 문제가 됐던 그 환율 문제 있죠. 지금도 문제가 크죠. 그러면 국산 전투기 무슨 환율 문제를 얘기하십니까?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국산화율이 65%예요. 요즘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75%의 국산화율을 갖고 있다가 1년 지나니까 70%로 얘기했다가 지금 현재 65%. 왜 그렇게 된 거죠? 엔진부터가 미국제잖아요. 그렇죠. 엔진. 그러니까 앞서 그 생산 라인 문제 얘기했잖아요. 역시 이제 이 엔진 조달할 때 환율이 지금 1,400원대 계속 유지하잖아요. 그렇죠. 지금 1,470원, 80원 계속 그러고 있어요. 얼마 전까지 1,500원이 넘었었고요. 근데 그 계약을 했을 시점에 아마 1,200원대인가 한번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. 계약할 때가 1,200원대. 네.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이제 돈 문제가 사업비가 늘어난 거잖아요. 엄청 늘어났죠. 그런데 이게 지금 65%로 얘기하는데 그럼 35%가 그게 엔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엔진뿐만 계산으로 따지면 그렇죠. 엔진뿐만 아니라 그 전장비 구성하는 구성품들이 네. 또 뭐 영국제도 있고 뭐 미국제도 있고 섞여 있어요. 환율 문제가 근본적인 것 같아요. 그거를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환율 문제 때문에 뭐 그렇다고 얘기도 못하고 동시에 원잠도 들어왔고 복합적인 거니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입장을 발표 못하는 거죠. 그리고 어차피 27년도 예산부터 이걸 적용이 되니까 26년도까지는 다 정리가 이제
기존의 40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나눠서라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80대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된 거네요. 변수가 생긴 거죠. KF-21 그 먼저 제작되고 있는 40대에 대한 계약 이것이 처음에 20대, 20대 쪼개지지 않았습니까? 이것처럼 블록 2도 그럴 수밖에 없다. 더 쪼개질 수도 있다. 뭐 이런 뜻이네요. 네, 그렇게 되고 있고, 근데 카이다는 여기서 치고 나와가지고 사업 자체 규모를 줄여라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. 아 지금 후속 양산되는 블록 2 같은 경우에 이거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사업 또.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숫자를 줄여야 된다. 그런 또 뭐 좀 좋지 않은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럼 뭐 10대 이렇게 생산할 수도 있다. 아니 뭐. 전체 사업 대수 120대에서 이걸 줄여버려라. 뭐 100대로 하든지. 아 전체 양에서요 120대를 네. 카이다에서요? 네. 그럼 말씀대로 이 카이다가 KF-21 전체 생산 대수 120대에서 그렇게 줄이려고 한다라는 건 그 예산을 또 그러면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인가요?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. 뭐 육해용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네. 쉽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럼 공군 쪽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겠어요? 근데 공군에서 손에 쥐고 있는 사업들이 뭐 많잖아요. 동시에 또 진행해야 되는 게 너무 많죠. 너무 많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떤 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환율 문제도 있고 해서 뭐 경제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네.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건 다 이렇게 좀 로우키로 나오지만은 경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국방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계속 증가시킬 늘려야겠군요. 계속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네. 해답은 답을 이제 낼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증액해서 예정대로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.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사진 한 장 안 가지고 오셨어요? 아니 방위사업청에서 철저히 관리하는데 그걸 어떻게 찍어요? 아 찍을 수 보안을 이게 사업들이 K방산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확 이게 발전을 하니까 이게 자기들이 또 뭐 좀 행세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싶으니까 통제를 이제 철저히 해온 게 그렇게 몇 년 안 됐어요. 아 그리고 KF-21 시제 5호기 이걸 인도네시아에 전해주는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? 향후 한 3년 후에 아 그래 바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? 바로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게 왜 그런 걸까요? 뭐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. 아 계약이 아 그래요? 그 사이에 그 전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용도로 많이 이제 테스트 베드로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넘겨주기로 돼 있고. 아 그러니까 테스트 3년 정도면 할 만큼 하고 최장 한번 그러니까 최장 3년 동안은 이제 네. 그 어떤 여유 기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16대 계약을 이제 올해 해줬다 우리한테. 네. 그러면 이제 시간을 이제 줄여서 줄 수도 있는 거죠. 아 그렇게 하면 좀 빨리 줄 수 있었는데. 그러니까 일종의 상황을 이제 판단하고 조건부를 우린 내부적으로는 카이 쪽에서는 조건부, 이제 방사청이 사업관리 그렇군요. 조건부가 있는 거죠. 유연하게 이제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죠. 네. 그런데 이거를 대외적으로 뭐 언론 기사에서 뭐 이거를 당장 주듯이 얘기하는데 당장 주는 거는 분명 아니다. 네. 아 그래요? 저는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넘겨주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. 그러니까 연동돼 있다니까요. 16대를 아주 차분하게 아주 고분고분하게 계약해주면 아유 저희도 선물 드려야죠. 얘기 그동안 있었던 거 이거 빨리 드릴게 뭐 27년도 초반에 들 테니까 가서 한번 비행 시켜봐.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선물로서. 근데 올해 계약을 안 하면은 우리도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되면서 네.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거죠. 네. 근데 단서가 있겠죠. 아유 우리가 좀 다른 용도로 개발도 해야 되니까 테스트 무장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나중에 드릴게. 근데 분명히 드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